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힘드시죠? 이렇게 햇빛이 강렬할 때는 양산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뜨거운 햇빛도 가리고 또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는 반가운 예보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먼저 초대 손님과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을 맡고 계신 성일종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자주 뵀는데 토론하는 모습 볼 때마다 대한민국 넘버원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칭찬 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혹시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대위원으로 발탁이 되셨을까요? 비대위원장님께서 한 2주 전인가요? 예. 일요일 날 전화를 주셨어요. 예. 하셔가지고 언제 올라오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저희 지역구에 예. 서산과 예. 태안에 예산 협의가 있었기 예. 때문에 이제 화요일 날 올라와서 뵀더니 비서실장을 좀 맡아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는 뭐 비서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예. 또 비서가 기능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비서가 전문성이나 기능성이 있는 건데 제가 실장으로 해서 모시게 되면 대표님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성 있고 좀 장관을 모셔봤다든지 네. 이런 분들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예. 말씀드렸고요. 그게 다였죠. 그렇게 하고 비대위원은 저희 재선 그룹에서 이렇게 초선과 재선에 한 명씩 천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재선 그룹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재선 쪽에 추천을 받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김종인 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같이 비대위 하면서 처음 이제 겪어보신 거네요? 한 열흘 됐습니까? 예, 열흘 됐습니다. 가까이서 겪어보신 김종인 위원장 어떠시던가요? 우선 그 국가적인 아젠다를 이렇게 잘 선별을 하셔서 그 시대를 주도해가는 능력이 상당하시다. 아주 탁월하신 거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마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께서 보실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의 상태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닥쳐야 될 심각한 산업혁명에 의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거잖아요. 예.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기사들도 없어지고 택시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AI가 나오면 농사 짓는데도 이제 기계들이 다 알아서 하게 될 거고요. 뭐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텐데 그때 실직을 많이 할 거예요. 물론 새로운 직장도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서구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업화 중심으로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미리미리 20년, 30년 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젠다를 잘 던지시던데 예. 그만큼 통찰력이 있으신 거지요. 그래서 이 국가 경영을 오래 하셨고 또 많은 이 경제에 대해서 해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아주 인사이트한 통찰력을 갖고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더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제 또 얼마 전에는 전일보육제 이렇게 오히려 여당보다 훨씬 더 정책적인 아젠다를 이렇게 선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뭔가 좀 달라지겠구나. 그리고 차제에 이제 앞으로 대선까지 쭉 이어지면서 다음 대선도 이런 정책 대결 구도로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요. 다만 그런 어젠다를 던지는 게 김종인 위원장 원맨쇼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 발표하기 전에 비대위원들과 얼마나 좀 충분히 논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시지요. 예. 그리고 이렇게 비대위원들한테 하나씩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청년은 누구, 또 여성은 누구. 지금 저출산이 국가 경제에 굉장히 영향이 크잖아요. 미래가 좀 불투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출산은 또 누구, 또 직능은 어떻게 이렇게 좀 나눠져 가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위에서도 하고 있고 예. 그러시면서 이제 또 본인께서도 그런 아젠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사전 회의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좀 하세요. 또 저희도 의견을 내고. 예. 그래서 전일보육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계신 거죠. 비대위원들은 회의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이제 사전 회의가 있고요. 예. 또 그 전에 이러이런 각각 맡아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좀 주시고 하십니다. 서로 소통들은 잘 됩니까? 이제 비대위원들끼리도 좀 예. 하고요. 또 비대위원 위원장님하고도 사전 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를 하면서 예. 비공개 할 때 충분한 자기 의견들을 잘 지금 현재 소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래통합당 비대위원회가 이제 지난번 총선 참패로 좀 힘도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지리멸렬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큰 목표일 것 같은데 지금 비대위원회가 지향하는 지향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목표는 뭡니까? 미래지요. 미래죠. 변화지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민 삶을 어떻게 우리가 주도해 가면서 국민들한테 저 정당이 이 일을 하면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는 그 안심을 드리는 게 정당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는 뭐 이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싸울 때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기본적 가치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 가치를 잘 우리가 유지하면서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국가가 먹고 살 먹거리라든가 국민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드리는 게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저희 당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미래 변화 이런 것을 논의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도 이 다음 대선에서 또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 창출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대선에 그런 가치도 중요하지만 후보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40대 경제 전문가 그렇게 얘기한 뒤로 그러면 중진들 또 그전에 나이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인위적으로 이게 정리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상, 또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 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맞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대가 이제 젊은 세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표께서의 생각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40대라고 한 표현을 쓰신 것은 그만큼 혁신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아마 우리 당에도 그런 말씀 얼핏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우리 당의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목을 덜 받아서 그렇지. 예. 민주당의 의원들하고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후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후보들을 전체적으로 후보군에 넣으셔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고 예. 그런 가치관 또 그런 범주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주목해 보자 이런 뜻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당장 지금 복당을 희망하는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논의도 혹시 비대위에서 합니까? 지금 당을 쇄신하고 예. 새롭게 변화를 하고 이 너무 산적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논의가 안 됐습니다. 예. 계속 급한 일이 아니죠. 어. 예. 우선 일의 순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저희 당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복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직 논의가 없었습니다. 예. 성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복당을 희망하는 무소속들이 몇 분 계시죠? 시기가 되면 예. 또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또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아직은 뭐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다. 예, 당은 뭐 지금 현재 우선 원내 협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또 당을 쇄신하고 바꾸고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국민들한테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급하지 여기에 복당한다라고는 또 다른 이슈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집중하는 게 맞지요. 알겠습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원구성 협상이 자꾸 이제 늦어지는데 가장 큰 게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여당이 야당에게 안 주기로 계속 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워낙 거대 슈퍼 여당이잖아요. 뭐 안 주기로 이미 생각들은 굳어져 있는 것 같다고는 생각을 전 갖고 있습니다. 못 바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수처가 있고 여당이 꼭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원장을 17대부터 야당에 대한 배려, 예. 소수 야당에 대한
여당의 협치적 차원에서 늘 이렇게 양보하고 다 주었었거든요. 그거를 그 아름다운 전통을 깨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정도까지 결심을 한 거로 봐서는 아마 여당이 단독으로 뽑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예.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국민들께 도와주시질 않으면 예. 협치를 해라. 그리고 좀 적은 야당이 됐지만 소수 야당이 돼 있지만 배려하고 야당에 대한 화합적 차원에서 옛날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17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좋은 관행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국민 여론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그렇게 원구성 협상도 안 되고 계속 여당이 압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뽑을 때 비록 반대하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본회의장에 처음에 들어와서 회의가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신선하다 그런 느낌을 받은 국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결심도 비대위가 합니까? 원내대표께서 하셨습니다. 원내대표께서. 네. 비대위가 조언도 합니까? 원내는 주로 원내대표가 주로 하시고요. 또 예.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님하고 또 그 부분은 또 상의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원장 문제 들어봤고요. 지금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북한과 관련해서 과연 대북전단 살포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느냐. 정부는 일단 그럴 방침인 걸 밝혔고요. 오늘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한 법인 2군데 일단 고발하고 또 법인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북전단 관련해서 법으로 규제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정부가 북한을 몰랐습니까? 언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한테 우리가 먼저 적대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자극을 한 적이 있나요? 북한은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것을 늘 적대 행위를 하고 남쪽에 그런 북한식으로 하면은 하여튼 뭐 이 벼랑 끝 전술 같은 걸 쓰면서 항상 먼저 도발을 저지른 것이 북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가면서 항상 깬 것은 항상 북이었어요. 정권을 잡으면 우측 정부든 좌측 정부든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은 크게 달라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일관되게 가야 합니다. 아주 중립적으로 가야 됩니다. 민족의 흥망에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권을 잡았었을 때 나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이용을 했던 것, 예를 들면 우파가 옛날에 그랬던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좌파도 저는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과연 몰랐는가. 저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북한에서 뭐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대응하는 것 또한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국민 자존심에 굉장한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NGO잖아요. NGO는 정부가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민간인들이 알아서 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으로 삐라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공개적으로 한 거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온 무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항의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보고 우리가 큰 목표를 갖고 갈 때에 그저 그때그때 임시 방편적으로 정권을 위해서 수습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NGO도 이 다양성이 많이 있는 대한민국의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북한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NGO가 남북관계 특수성이 있으니까 또 이 NGO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필요할 때는 정부가 비밀스러운 남북관계는 비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GO들한테 양해도 구하는 노력도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하나만 가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많이들 그렇게 보거든요. 혹시 성 의원께서는 북한이 노리는 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하고의 담판을 통해서 경제 봉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해제를 하려고 그랬겠지요. 이 봉쇄는 정말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봉쇄를 2년 정도 하면 민심이 이반되고 한 7년 정도가 되면은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련도 붕괴를 했고 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께서 연구하였었던 그런 자료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그런 봉쇄를 풀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남쪽한테 여러 가지
서운함에 대한 표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분석할 수 있다고 우리 보여지고 힘든 것을 알면서 왜 안 도와주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늘상 북한이 그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해왔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당황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1대에서는 상임위원회 어디 맡기로 하셨습니까? 아직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예. 예. 어디 지원은 해놨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무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위. 예. 네. 활약을 기대하고요. 바쁜 의정 활동하신 중에도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나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이 60 민주항쟁 3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먼저 영상 구성부터 보시겠습니다.